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기다리고 고기다렸던 서경별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고려 가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복자, 요자, 가자 이런 애들이 붙으면은 당연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요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가요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들을게요. 고려에서 불려진, 고려시대 때 불려진 노래인데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체가예요. 근데 왜 경기체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문장이 계속 들어와서 풍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계속 얘기해서 경기체가가 들어와서 경기체가 혹은 경기하여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과시한 걸 좋아하는 누가 썼냐면 당시에 신진사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 계층들이 썼어요. 한마디로 귀족 계층들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용은 단순 나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사실은 오히려 내용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려가요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노래는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리는 고려소교, 그냥 소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노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누가 불렀냐면 평민들이 불렀어요. 자, 그럼 평민들은요 정말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제 자기 과시로 노래한 거는 경기체가, 그리고 평민들이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한 게 자 고려소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적이나 계층적으로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차이점으로 접근하세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 기억할게요. 자 3분후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삼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삼음보를 요새 와서는 빼는 학자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게 항상 삼음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억지로 짜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뒤에 두 부분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분연체. 이걸 다른 말로 자, 분장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또 분절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는 다른 말로 조흥구. 기능적으로는 흥을 만든다, 흥을 돋운다라고 얘기해서 조흥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낳는 소리라고 해서 여흥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낳는 소리, 그냥 불필요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흥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특징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우리가 좀 만나보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네. 자, 경기체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먼저 확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려소교라고 할 수 있는 서경별곡을 배울 거고요. 이 서경별곡을 만나면서 이 조교의 특징을 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체크를 하라고 한 부분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자, 볼게요. 자, 서경이 아질가 위 두어렁숑 다링디리. 자, 그 다음에 아질가 위 두어렁숑 다링디리 위 두어렁숑 다링디리 위 두어렁숑 다링디리. 여기에 나는 에다가도 해주실게요. 위 두어렁숑. 왜 이렇게 많아? 위 주렁 아질가 위 두어렁숑 아질가 위 주렁 아질가 위 두어렁숑 아질가 위 두어렁숑 아질가 위 두어렁숑 다링디리. 오케이. 자, 나는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체크해서 형광펜으로 한 애들이 다 뭐야? 후렴구, 영구, 조흥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엄밀히 말해서 후렴구는 제일 뒷부분에 붙는다라는 건데요. 자, 아주 그냥 오늘 서경별곡을 다 파헤쳐가지고 형식적인 면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잠시. 네,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자세하다라는 게. 왜 이렇게 마시는? 네, 근데 그쵸. 같이 보시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위증질과 대평성대. 얄량식 얄라리얄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네. 예, 그럼 가시리에서 배웠을 거예요. 가시렸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였고 나는 떠나면 뭐 아니올세라 뭐 가시는데 도쇼쇼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증질과 대청음성대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뭐 후렴구 영구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과연 기능이 아예 없느냐? 아니야,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다시 한번 형식적 특징 뭐라고 했지? 3분 후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볼게요. 분연체라고 한 게 뭘까? 분연체 다른 말로 분절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을 쪼개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뚜껑 있는 거 있어요? 이것만 좀 드릴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분리됐다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요 사이에 뜨여져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 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2년이고 3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에 띄어져 있어요. 공간이 띄어져 있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연 제일 끝부분에 후렴구가 있었어요.
얘는 지금 행별로 후렴구가 다 있잖아. 네. 근데 예전에는 후렴구가 있으면 거기까지가 1년이고 그 다음이 2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 분연체의 구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기능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가서 요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는 사실 여기 앞부분은 내가 이걸로 이제 노래를 시작할게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질과 앞부분은 내가 이 대목으로 시작할게 라고 하고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닭군데 닭군데 여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4음보가 아니고 5음보인데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5음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걸 가지고 행을 시작하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여기서부터 음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이 슬래시 서울이 슬래시 마르는 닭군대 슬래시 소성경 슬래시 고에 마르는 여임으론 슬래시 질산배 슬래시 바리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음보를 형성을 하는 거를 이 아질가가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볼게요. 이연을 잠깐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구수리 슬래시 바위에 슬래시 디심들 이거 몇 음보입니까? 네, 3음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끼닌 듯 그칠이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몇 음보가 되는 거예요. 2음보가 되는데 지금 3음보 율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야호!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하게 뜻은 없지만 3음보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나는을 해주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신인 듯 그칠이니까 나는 이 나는을 써가지고 3음보를 채워줘서 실제로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여음구는 뭐를 만들어주는 형성해주는 효과가 있다? 3음보 율격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위 두어렁청 다링디리는 뭐냐? 이게 어떻게 남겨질 수 있었냐라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한글로 기록돼서 남겨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글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조선시대 이후에야만 가능하지 않겠어? 네. 근데 이거 무슨 소교야? 고려. 네, 고려 소교잖아, 그치?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남겨질 수 있었을까 이걸 얘기를 할 때 자, 궁중음악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남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궁중음악으로 불려지면서 우리말 노래를 우리 글로 표현해야 잘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담아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악장가사, 악합괴범, 희용향, 악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다 뭐자가 들어가냐면 악자가 들어가요. 악이 당연히 무슨 악일까? 노래 악이고 노래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는 국가 사업이 아니면 정리를 안 해놔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통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 누가 듣고 싶어가지고 모아두게 하냐면 야 내가 왕인데 백성들한테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백성들 노래 좀 가지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민간에서 불려져 있는 백성들의 노래를 기록을 해서 모아두기 시작했고 이게 궁중음악으로 바뀌다 보니까 궁중음악에서는 그냥 생으로 노래 부르기보다는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임금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나름 형식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후렴구적인 부분이 들어간 게 악기 소리로 들어가게 된 거야. 예를 들면 가시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시리의 처음 구절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리하고 갈 거야? 정말 갈 거야?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갈 거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누가 막 사랑하는 친구하고 헤어졌어. 이별했다라고 해보자. 깨졌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태평성대 너무나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되죠. 아 그래요? 참 사악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바로 그 뒤에 후렴구로 와요. 대평성대가 태평성대라는 뜻이거든. 내용적으로 그 상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근데 왜 대평성대라고 했냐면 왕 앞에서 그걸 연주하다 보니까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냥 들어간 거야. 그게 궁중음악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증질과 대평성대에서 증질가는 현악기 소리의 의성어입니다. 그러면은 얄얄리 얄랑증 얄라리 얄랑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우 동동다리라고 하는 동동은 북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위 두어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어렁은 자 이거 적을게요. 검은 고 소리예요. 자 형은 징소리입니다. 징소리. 자 그리고 다링디리는 대금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검고징 대금 소리. 즉 결국에는 뭐냐? 궁중음악으로 악기와 함께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도 알 수 있다? 이 후렴구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후렴구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증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